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지수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지수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진단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수급이나 환율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반등의 기틀은 과연 나와줄 수 있을지 저희가 이데일리 스펜에서 또 자세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의 흐름부터 만나보시죠. 오늘도 떨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코스피는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대 약세 2,65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0.5% 하락하면서 834선에서 움직이네요. 자, 코스피 일중에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 다우지수 5거래 연속 음봉의 흐름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투심이 악화될 수 있었던 건 미국의 그 장기 국채 그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기 그 금리를 좀 봐야 되는 이유는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긴밀하고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그 실질 경쟁률을 근거해서 이자율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급등하는 건 그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또 금리가 그만큼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악화될 수 있는 거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바짝 쫄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 시장은 여러 가지 상승 동력 이런 부분을 없애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과 환율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잃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이 오히려 강했고요. 꼬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흐름들. 어제 대비해서 27포인트나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환율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그리고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어제 대비해서 6원 올라가고 장중에 9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376원 그리고 86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매물 압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개인이 맞서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외국인이 3천억 원, 기관이 3,500억 원 이상 빼놓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의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어질어질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에서 1%, SK하이닉스 2%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추세상 큰 이탈은 없습니다만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투심이 언제쯤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S&P 글로벌 이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둘 다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2차 전지 관련주는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차입금 규모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빚 갚을 능력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니까 이 펀더멘털이 훼손이 된 건데 그럼 앞으로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주 무너지고 있는 상황, 4% 약세 그렇기 때문에 52주 신저가를 LG화학 나란히 쓸 수밖에 없는 흐름들 이게 낙수 효과로 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권사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주가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할 때 주가가 내렸다 올라갔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그 기업에서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인베스터 그 대회가 열리는데 그
그 전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무르익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IPO 소식이 있는데요. IPO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 조달된 걸로 주주들한테 나눠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서 33만 원으로 이 현대차는 올려 잡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위부터 5위 중에 유일히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가 또 그렇고, 자, 셀트리온은 오늘 0.12%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KB금융도 소폭 오르면서 좀 이런 흐름들 좀 잡아주네요.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뭐 코스피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좀 약세의 흐름 보이고 있고 역시나 비슷한 차트의 흐름, 장 초반이 오히려 났습니다. 3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자, 수급 상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사자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주의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가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주도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도 리포트 나오고 2차 전지 투심 안 좋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HLB도 오늘 한 3.8%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HLB의 수급이 안 들어올 때 간혹 알테오젠의 수급이 쏠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전장은 알테오젠이 빨간불이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투심 악화하다 보니까 알테오젠 역시 좀 동력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후장 가면서 바이오주의 기세가 약간 약해지는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이 참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봐야 할 미국의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3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PCE,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이 물가 지표 앞두고 있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 기억하세요. CPI,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둔화가 됐었는데 과연 이것도 또 한 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 지금 통화 정책, 긴축 정책에 대한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지표는 최근에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한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에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마켓 스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실천투자연구원 정우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껏 웃으면서 방송을 못할 것 같은 게 이 하방이 좀 열려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사실 짙게 깔려 있는 시장입니다.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오늘 만약에 개파락의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아침 일찍 여러분들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좀 실천을 옮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이 뼈아픈 것은요. 개파락의 음봉의 양 매도입니다. 또다시 세련봉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 방송뿐만 아니라 뭐 다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소설을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팩트 기준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면 이렇다, 이러면 저렇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거에 저점 대비 올라온 것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는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네이버 이래서 올라간다, 저래서 올라간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수는 곧 투심입니다. 지수가 곧 바람이고요. 종목은 지수는 바람이고요. 종목은 파도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종목이 움직이고요. 그 투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향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 포지션 그리고 비중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정배열일 때의 매매 포지션과 역배열일 때 종목 포지션, 매매 포지션을 역시 틀리게 가야 되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요. 잘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요. 오래 가는 사람이 잘합니다. 얼마나 비중 관리와 그리고 종목 포지션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사이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잘 흘러가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올해 정석 투자, 성공 투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될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어느 포지션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서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 잡히는 섹터를 보니까 역시나 실적 테마에서는 화장품이 든든하게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2등은 온 디바이스 쪽이고요. 장기 테마는 1등 웹툰이 오래간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등은 해운물류.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또 챙길 수 있을지 대표님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9시 5분에서 10분까지는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모멘텀 플레이가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시작과 동시에 약간의 수급이 들어온 쪽은 AI 전력 인프라와 AI 발전 인프라 쪽으로 기존의 주도주 쪽으로 물량이 한 차례는 들어왔으나 자, 오늘은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변압기 쪽으로는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오다가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 대비 덜 빠지고 단봉의 양봉, 한 종목은 또 양봉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뿐만 아니라 풍력 그리고 태양광까지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그래서보다도 오늘 코스닥이 그나마 덜 떨어지고 오늘 개파락의 양산의 단선봉이 나온다는 것은 바이오가 좀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바이오에서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보다도 바이오 USA 참가하는 몇몇 종목들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한해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닥뿐만 아니라 거래소 쪽에서 양봉이 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어려운 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선택을 받은 섹터와 종목이 어느 쪽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역배열 시장입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짧게 잡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를 먼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화장품은 이제 하반기까지 슈퍼사이클 호황에 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포착되었고요. 화장품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설계, OLED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재 장비, 그리고 피부 미용, 유로모픽 쪽에 올라오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상위권에 올라왔다 해서 종목별로 전체적인 양봉과 장대 양봉이 난다는 것보다도 상위권에 있는 0.8, 0.1, 0.08, 자, 0.8, 0.2 자, 0.15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양봉의 숫자가 좀 많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 루틴하게 좀 이게 이 양봉을 크게 낸다는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온 쪽은 OLED 쪽하고 온 디바이스 쪽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웹툰입니다. 자, 네이버에 이제 나스닥 상장이 초읽기 들어갔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웹툰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장 된 기업들이 대부분이 양봉을 세게 좀 내고 있고요.
자, 해운 물류입니다. 해운 물류도 종목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또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물량이 좀 쏠리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5G 그리고 원격 진료 쪽이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2단계 소식과 함께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테마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한미 FTA 2단계 협상 중에 또 하나의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법률입니다. 자, 법률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자, 법률적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흐름이 좀 포착되고 있는데 그에 관련돼 있어가 테마를 다시 한 번 더 입력하고 만들어 가지고 제가 조만간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의료 AI인데 자, AI 의료 쪽인데요. 이 AI 의료 쪽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작년만 해도 루닛이 주도주였는데 루닛은 움직이지 않고 JLK뿐만 아니라 몇몇 개별 종목들이 좀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세게 잡힌 게 있고 자, 그리고 대부분이 바이오의 몇몇 카테고리가 움직이는 거는 바이오 USA에 관련돼 있어서 창가와 그리고 기술 논의가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대부분의 테마 종목들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개별적인 모멘텀과 이 테마의 종목 수가 많지 않고 약간의 적은 자금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지금 현재 포지션이 취해져 있는 것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쪽은 강하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테마의 비중이 작은 종목들로 좀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업종 상위를 보게 되면 오늘은 화학 쪽, 통신 그리고 통신과 그리고 그룹 지주사, 금융주를 볼 수 있는데 그룹 지주사에서 몇몇 종목들이 밀집형 캔들을 만드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자, 그룹 지주사 쪽에 몇몇 종목들 밀집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조만간 한 번쯤 좀 상승 효과가 좀 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화학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좀 가파른 상승을 내두고 있다가 며칠 전에 세로 봉받고 기술적 반등을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그래서는 쌍끌이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 외국인들이 바이오와 2차 전지의 약간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단봉의 실선 도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수급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을 만들고 추세를 만드는 다시 한 번 더 만들고 있는 쪽이 어딘지 종목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산 같은 경우에는요. 자, 4월 수주 잔고액이 38% 늘었다는 소식과 함께 자, 지금 현재 테마를 형성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텍시스, 자, 그리고 MPD, 자, 블루엠텍, 대주전자재료,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그리고 유니트론텍, 제이시스 메디칼, 자, 그리고 이 코디, JMT가 움직이는 걸 보면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이 트레이딩 물량의 선택을 받는 것의 종목들이 자,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제와 동일하게 종목의 중요성보다도 시장의 중요성이 조금 더 각인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거래량이 터져서 정별뿐만 아니라 추세가 변곡점을 만드는 쪽이 차트 포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EV 첨단 소재, 키다리 스튜디오는 웹툰 쪽이죠. 자, 그리고 MPD라든지 자, STX 그린 로직스, 자, 물류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JLK 같은 경우에는 AI 의류 쪽이고요. 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이 블루엠텍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는 요즘에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추세 좋고 그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이 시장에서 해지 관련돼 있는 종목, 다시 말해 지수에 깊은 음봉이 나왔을 때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강스텐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동일하게 어제는 이 샤페론이라든지 피플바이오가 있다면 오늘은 자, 강스텐바이오가 바이오 USA 참가 소식과 그리고 기술 이전 논의가 있다라는 여러 언론의 뉴스를 통해 가지고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장대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자, 거래 상위율을 보게 되면 형성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 종목들 보시게 되면
역시나 지금 중국 관련돼 있는 중국에 이 기반을 둔 자금들이 들어와서 상장한 기업들, 중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 기업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만들면서 곧 큰 테마가 하나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암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배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지금 단기적 수익뿐만 아니라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잠시 후에 자리에 가서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에서 OLED 섹터가 딱 잡히는 거 보니까 저희도 관련주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수익률을 잠시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4월 24일 관심주 선익 시스템 기억나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수익률이 한 38%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관심주 BH가 21%이고요. 5월 14일 관심주 덕산 네오룩스가 15%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지속적으로 관심주와 이어서 수익률의 관계까지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5호장 관심주 전략도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세요. 네.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부터 저 분위기가 이제 중국, 차이나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자, 상대적으로 상승률을 많이 키우고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동전주들이 좀 많습니다. 만 원 미만, 천원 단위의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시장의 역배열 시장의 이 단기성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지금 오늘 형성그룹이라든지 오가니틱 코스메틱이라든지 몇몇 중국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흰 고양이든 금온 고양이든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오는 종목이 우량주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얘는 이래서 안 된다, 쟤는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 말고 지금 현재 역배열에서는요. 단기라도 끊어 먹을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중국 쪽의 매출이 이제 터지는 종목들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정배열 초입에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을 쌍끌이 매수를 좀 선택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은요. 국내 단일 호텔 중에 최대 규모인 자, 그랜드 하얏트 호텔 제주 그리고 드림타워 카지노 한컬렉션의 K 패션몰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제주도에 가게 되면 제주시에 우뚝하니 서 있는 이 롯데관광개발의 이 카지노 장뿐만 아니라 이 호텔을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지금 현재 이 중국과의 이 관광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슈가 터지게 되면 제일 먼저 좀 수혜를 크게 좀 받을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정배열에 바닥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에 좀 자유롭게 좀 참가하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 롯데관광개발을 들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자, 이 조금 전에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블루엠텍입니다. 자, 블루엠텍은 상장 이후에 단 한 번도 상승을 하지 않고 거의 1년 가까이 바닥을 기다가 이제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60일선 살짝 저항을 받지만은 변곡점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약품 유통 기업이고요. 이커머스 의약품 직거래 유통 플랫폼입니다. 도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블루팜 코리아를 운영 중이고 있고 백신과 의약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연평균 86%의 성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바이오, 제약업계의 성장과 동일하게 같이 걸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해 연 매출 1,000억을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올해 이커머스 사업 강화로 실적이 컨텐츠 점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의약품 도매상에 거의 아마존이라는 소문까지 돌 만큼 의약품 도매상의 이 플랫폼 자체가 약사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관은 매도인데요. 자, 외국인들은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바닥을 탈출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60일선을 저항받은 것은 사실상 60일선의 이동평균선, 60일선의 평균 가격대의 악성 매물을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내일 음봉이 나오더라도 단봉, 도찌라든지 팽이가 나오게 되면 겁먹지 마시고 음봉 공략까지도 가능하고 단 20일선, 지금
지금 깨지거나 아니면 전 저점이 한 2,2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당장 매도하는 심정에서 최대 저점, 변곡점의 매매를 한번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은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자, 오늘 무엇보다도 자, 오늘 좀 내일부터 시장이 만약에 다시 한번 역배열의 이 좀 지수가 역배열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모멘텀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오늘부터 좀 모멘텀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각인되는 것은 나스닥 상장, 이 웹툰 쪽이죠. 네이버의 나스닥 상장을 통해 가지고 자, 밑에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 첫 번째, 세 번째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로 들고 왔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족보부터 틀립니다. 자, 족보가 누구냐? 그럼 아버지가 누구냐? 자, 다음 키움그룹입니다. 자,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서 자, 붐툰뿐만 아니라 레진 코믹스, 자, 델릭툰이라는 자체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타 플랫폼에 대비 자, 웹툰뿐만 아니라 소설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족보 좋고 그리고 플랫폼 좋고 그러다 보니 바닥에서 오늘 자,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스닥 상장을 기대하는 네이버 웹툰의 재료를 마음껏 만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재료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슈는 터졌지만은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 좀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자,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 종가 기준, 다시 말해서 3시 이후에, 자, 그래도 3시 이후에 윗꼬리보다도 밑에 바디가 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종가에 한번 내일 개파락에 양봉 한번 만드셔가지고요. 이제 60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양음량까지도 노릴 수 있는 현재 역배열 시장에서 현재 측면에서 재료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단기적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웹툰 관련주로 세 번째 종목 키움 스튜디오를 들고 왔습니다. 네, 대표님 항상 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못다한 이야기 풀어놓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네. 이데일리 온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재방송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을 보시죠.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오늘 아침에 이 어려운 장에서 어떻게 헤어나는지 오늘 상한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태성 아침 일찍 시작과 동시에 시장 현황 파악하고 수급 파악하고 그리고 캔들 위치 파악하고 17%, 16%에 들어갔던 태성이 오늘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 시장은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진주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아침마다 여러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8시 30분 유튜브 이데일리 스핀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저희 잠시 후에 마켓 이슈에서 뵐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마켓 나우 3부 하고 있고요. 마켓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답답하고 다사다난한 우리 한국 주식시장 오늘 이럴 때 어떤 전략을 만나야 될지 염 이사님 의지에서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를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제 5월 증시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철저하게 우리만 소외당하나라는 좀 아쉬움이 큰 5월장이었고요. 6월장 코앞인데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어제 오늘 되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오를 때는 못 올랐는데 또 미국 증시가 빠진 것도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또 먼저 앞서가지고 지금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급락장이 이틀째 펼쳐지고 있어서. 어떠한 경우의 수에도 안 좋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 건 전혀 반영을 못하고 안 좋은 쪽.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아주 내용이 무조건 나빴던 건 아니고요. 그 5월달 증시 보시면 화려한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뭐 화장품이라든가, 네. 그다음 뭐 전력기기라든가, 특히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모두 안 좋았다 이건 아닌데 이게 지수 자체가 좀 못 갔던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좀 힘을 좀 내줬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두 기업이 좀 5월 들어 역주행을 해버렸죠. 거기다 오늘 또 보니까 LG엔솔이 또 급락을 하고 있고. 52주 신저가.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대표주자랑 이 2차 전지 대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야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오를 수가 있는데 이 둘이 좀 막혀버리다 보니까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 시장만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제 미국 기업들은 그 시총 큰 기업들이 이끌었는데 한국은 그 이끌지 못했던 거. 저는 이제 이게 좀 가장 컸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외국인들 수급이 또 갑자기 좀 중단돼 버렸어요. 올해 좀 많이 샀잖아요. 근데 이제 5월 들어서는 확실히 매수 강도가 확 떨어졌고 근데 그거 외국인 말고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딱히 매수 주체가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인 한국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거보다도 이 두 가지의 좀 문제가 저는 우리나라 5월에 좀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염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다시피 너무나 안타까운 건 국내 대표가 잘 못 뛰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막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먼 미래보다는 당장 뭔가 잘 돼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거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스권이 뭐 탈피가 돼야지 투자의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6월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박스권 탈피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해결되면 돼요, 사실. 네. 근데 그러려면 뭔가 계기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어제 또 파업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리는데 결국에 얼마 전에 AMD가 뭐 이렇게 그 3나노 GAA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업체가 사실 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수주받나 이런 이제 기대감도 있었는데 시장은 아직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수주권이나 또 이 엔비디아 향에 대한 이제 공급이 만약에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뭔가 그런 반전의 계기가 하나 좀 생기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그렇고 LG엔솔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지금 살아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도 결국엔 살아나기 위해선 뭐 방법은 미국의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좀 늘어나면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이 확인되면 좋은데 결국 뭐냐면 당장 이루어질 일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또 6월 달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22 다음 주죠. 금리 인하 여부인데 저는 유럽이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는 호재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유럽이 일단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결국엔 물가가 안정화됐다는 얘기고 또 뒤따라서 미국도 같이 저는 따라갈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결국 경기는 또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일단 좀 저는 뭔가 좀 반전의 일부 계기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죠. 6월 10일 날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때 이제 AI 서비스 공개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어떤 이제 서비스 내용들이 공개된다면 또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6월 10일 날 FOMC 결국 연준 의장이 좀 결자 해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그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많거든요. 뭐 한다 안 한다, 뭐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데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시그널을 하나 또 준다면 6월달 증시도 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조건들이 또 안 맞으면 계속 이게 늦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4가지 한번 6월달에 이슈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2차 전지, 22의 기준금리 인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반전의 카드를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6월장 기대를 해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원자재 랠리는 뭐 지속되고 있고 연 이사님 항상 그 라니냐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곡물 원자재 움직임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되던데 어떻게 보세요? 6월 같은 경우에 원자재 시장의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근데 원자재가 올해 상반기에 너무 뜨거웠거든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네. 농산물은 반대로 갔고 나머지 이제 흔히 금속이라 그러죠. 뭐 금, 구리, 은, 뭐 알루미늄, 뭐 아연까지 다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6월은 저는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저는 금과 구리는 좀 구조적으로 계속 좀 좋다고 봐요. 좀 쉬어갈 수 있더라도. 왜냐하면 금은 결국에 이제 안전자산인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 미국의 국채 대신 금을 좀 선호하는 현상이 좀 생기다 보니까 미국 국채 팔고 금으로 대체하는 예. 이 수요가 있고 뭐 구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친환경 산업에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리의 구조적인 어떤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라니냐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뭐 여름부터 온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들려요. 근데 네. 지금 우리는 엘니뇨잖아요. 근데 엘니뇨랑 라니냐의 차이점은 결국 라니냐가 오면 날씨가 되게 추워집니다. 겨울 같은데. 그래서 난방 수요가 증가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이 천연가스가 오르면 전기료가 올라서 뭐 알루미늄 가격도 오를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른 또 비료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비료값 오르면 사료값 오르고 이 농작물 가격이 같이 튀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라니냐로 인해서 올해 부진했던 이 농산물은 지금 올해는 아니고요. 아마 내년에 좀 시차가 조금 이제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농산물 가격이 또 오히려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원자재는 누가 뭐래도 원유입니다, 원유. 그렇죠. 네, 예. 유가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일단 이제 그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는 지난달이었나요? 그 원유 전망치를 약간 좀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8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저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변수는 그 사우디의 감산이 지속될 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런 좀 전쟁 리스크 이 2가지인데 사실 이제 전쟁은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아마 감산은 계속 좀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지금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사우디 입장에선 그래서 국제 유가는 제 생각에는 지금 $80 요 초중반 내에서 계속 좀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주식 투자의 전략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섹터 전략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는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MD 협력 이런 부분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까 보셔야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투톱이다 보니까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바 훈풍은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받아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만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이미 이제 삼성전자는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괜찮을지 싶습니다. 네, 많은 질문도 받으실 네. 것 같고요. 사실 네. 질문은 딱 이거예요. 삼성전자 버릴까요? 그거랑 하이닉스도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대답은 그러니까 질문은 똑같아요. 하이닉스 팔까요? 네, 다 네,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네. 하나는 빠져서 좀 싫어서 팔고 싶은 거고 그렇죠. 네. 하나 이제 너무 올라서 이거를 차익 실현. 네, 이거 안 팔고 또 빠지면 어떡할까 네. 이 걱정인데 사실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둘 다 보유하는 게 맞다. 보유, 예. 네, 굳이 뭐 많이 올라서 팔 이유도 없고 안 좋다고 팔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총체적 난국인데 AMD나 그러니까 뭔가 주가가 급등하려면 대규모 수주권이 하나 터져야 돼요. 근데 그게 하반기에 나온다면 좋은데 그게 지연되면 이제 반등하는 시간은 좀 늘어지겠죠. 근데 지금 주가에서 너무 염려하지 말자고 보는 게 AI만 반도체가 있는 게 아니라 AI가 먼저 반도체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PC,
뭐 스마트폰, 일반 데이터 센터인데 일반 데이터 센터만 해도 몇 년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그 내구 연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버를 교체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뭐 보통 3, 4년에 한 번씩 교체했는데 그걸 늘려버렸어요. 근데 그 교체 주기가 또 도래합니다. 도래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센터도 AI 못지않게 또 한 번에 사이클이 올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에 AI PC 나온다, 또 애플도 하반기에 AI 기능 늘 거다 이러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 올라가고 또 판매량도 일단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되면 또 살려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I로 촉발된 이 사이클이 전통 메모리까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히려 삼성이 더 수혜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AI 비중이 더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전통 사이클이 오면은 삼성이 비중이 그쪽이 더 높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아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보기 싫더라도 저는 좀 가져가셨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되게 좀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주가가 안 되니까. 네.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대로 또 하이닉스는 행복한 고민이죠. 이거를 팔까 말까인데 단지 많이 오른 건 맞지만 AI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주가 고점 찍고 10% 정도 빠지는 거는 그건 다반사입니다.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뭐 엔비디아도 과거에 한번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설사 10% 조정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견뎌주시면 좋겠고 그런 걸 우리가 아 여기가 고점이고 저점이니까 사고 팔고 하자. 그걸 정확히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유를 하자. 다만 그 하이닉스는 신규 접근은 좀 늦었거든요. 지금 아무리 봐도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오잖아요. 좀 충분한 조정 후에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보유를 하되 신규 접근만 조금만 더 타이밍을 늦추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할 만도 한 게 잘 갈 때는 뭐 팔방미인이다 하다가 뭐 하나 못하면 이거 바라고 이것도 못하려고 막 그렇게 질책하시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유, 지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AI 시대에 이제 뭐 좀만 더 있으면 우리 일상을 다 지배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현재는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냉각 시스템까지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수익률 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길 후발주자를 꼽으라면 어떤 섹터가 해당이 될까요? 사실 이제 네. 저희 이제 이데일리 여기서 이제 주최한 어제 좀 사실 강의가 있어가지고 어제도 거기서도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올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변하는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에너지 전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탈탄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탈탄소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신재생 에너지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저는 LNG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석탄보다는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좀 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액침 냉각이라든가 전력계기라든가 뭐 이런 쪽이 갑자기 막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거에 또 관련해서도 이 친환경적으로 물론 100% 탈탄소는 아니지만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또 동력원이 저는 LNG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런 걸 주도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제일 많이 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사실 만들 게 많거든요. 천연가스를 수증기로 개질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수소 나옵니다. 그 옆에다가 이제 탄소 포진만 해주면 사실 탄소 배출이 없어요. 그렇게 또 활용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LNG를 이용해서 발전소로 거기서 또 전력을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LNG가 저는 좀 쓰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새 이게 LNG 관련하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밸류체인이 떠오르는 게 조선이죠.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주도 좀 쉬어가는데 사실 AI 수혜주로 조선주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게 연관이 되나? 근데 저는 이제 에너지랑 관련을 하면 충분히 연결될 고리가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이 사실 주가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간 또 섹터는 아니니까 실적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 조선 쪽을 보시되 조선 기자재 쪽에서 LNG랑 관련된 건 피팅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피팅과 관련된 기업들 오늘 또 주가는 좀 빠지고 있지만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했던 게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예, 성장 모멘텀이 있는데 잘 안 오른 그런 섹터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희사님이 아까 애플 좀 건드려 주셔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가 장착된 아이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출시가 될 텐데 그 전에 애플 관련주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봐도 될런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 참 네. 주식 투자가 이게 왜 힘드냐면요. 네. 저는 이제 올해 연초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애플 관련주 올해는 한번 맞아요, 반등은 맞아요. 할 것 같은데 네, 네. 생각은 했는데 거기서도 20-30%더 빠져버리더라고요. 네. 끝없이 빠지니까 야 이게 참 바닥은 정말 모르겠다.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올해 분명히 애플에 뭔가 반격 카드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애플. 근데 이제 당시에 애플 아이폰도 중국에서 안 팔리고 화인 잘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안 좋았는데 근데 뭐 이번 최근 한 달간 보시면 주가들이 그냥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해버렸죠. 순식간에 다 올라갔는데 결국엔 우리가 바닥을 잡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오르는 것도 순식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됐던 좀 계기인 것 같고 네. 애플이 이렇게 어쨌든 관련주가 올라간 건 결국 AI로 저는 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AI를 이제 탑재한 뭐 스마트폰이 아마 아이폰에 또 이 공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기대감은 10월 10일 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그렇게 되면 아이폰이 지금보다는 더 잘 팔리지 않겠냐 네. 이렇고 또 최근에 나왔던 중국 데이터도 4월 달에 애플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5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중국도 바닥 찍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나쁠 건 없는데 이제 또 좋아지는 모멘텀까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는데 다만 단기간 또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너무 또 뒷북 치시면 또 물릴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투자해보자. 근데 조정 시에 투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폴더블 폰 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도. 네, 그래서 맞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주도 계속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랑도 여미사님의 인연이 좀 오래됐는데 예전부터 하시는 말씀이 자리 깔고 누워 있어야 된다. 그거 굉장히 콕 박혔거든요.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 투자 전략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6월달 좀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네. 지금 우리나라가 당장 뭐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수급도 꼬여 있고 그래서 일단 주도주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매수세도 위축돼 있어서 또 거기다 미국도 지금 너무 올라서 실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한 번 더 한국은 영향을 받으니까 다만 지금 이제 2,650이 깨졌는데 여기서부터는 도망갈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뭐 이렇게 오늘 한 번에 투자하시기보다는 2,550까지 열어놓으시되 내려올 때마다 단계적으로 좀 비중 늘리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에 지금 기회는 오고 있다. 약세장으로 안 가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굉장히 좋고요. 또 하반기 중국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저가에 좀 투자를 하시되 중장기적으로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들이 왔다. 그래서 네. 앞으로 좋아질 그런 섹터들 이번에 잘 선점해서 이번 기회를 또 놓치지 마셨으면 또 네. 좋겠습니다. 오늘 조언을 아주 톡톡히 잘해주셨는데 그러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6월장 당당히 맞서서 기회를 좀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업계는 LG전자 목표 주가를 15만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내 대형 데이터 센터에 이 냉각 시스템을 처음 공급하는 데 성공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요, 그 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열이 막 발생되는데 그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시장은 2023년 약 20조 원에서 오는 2030년이 되면 약 41조 원,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AI 빅뱅의 파장이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기기를 넘어서 냉각 시스템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주목받는 냉각 시스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공략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